서민석 변호사의 대폭로입니다. 서 변호사는 봉지욱 기자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관 2명이 전화를 했고 천천히 밝힐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상대로 박상용을 지휘한 윗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단순하게 부장검사, 검사장 정도가 했을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교하고 무리한 사냥의 각본이 과연 일선에서 뛰는 일개 검사들의 독단적인 일탈이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검사 동일체라는 상명하복의 견고한 조직 문화 속에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이 거대한 무리수가 최고 선에 묶인 혹은 암묵적인 지시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북 송금 말고도 엄청난 공작이 숨어 있었는데 새로운 폭로로 인해 유력 언론사도 검언 유착을 한 정황이 떴습니다. 관련해 충격적 폭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지금 김영진 씨의 증언도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증언을 해라. 뭐 뇌물이죠. 당시에 이제 성남국제마피아파가 이재명 측에 뭔가 뇌물을 상납하고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불거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범이었던 윤명균 씨도 지금 교도소 증언에 따르면 이건 정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사관이 동원된 대사관과 대사관에 소속된 경찰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그리고 그들에게 뭐 매수로 됐건 부탁을 받았건 그랬던 태국 경찰까지도 다 문제가 되는 사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추가권 띄운 거에 대해서 밖에서 도와주던 그 태국 변호사가 좀 그 고소장을 버텨서 어떻게 보면 대선이 끝나고 돌아갈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대선 끝난 직후에 바로 왜냐면 더 고통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대선 끝난 직후에 송환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2018년 7월에 방송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2017년 7월에 자기는 1차 방송. 1차 방송은 방송인지도 몰랐고 자기 친구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 본인들은 그 파타야 살인 사건도 폭행 치사거나 폭행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왔다고 했고 뭐 촬영도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이. 거기는 교도소 아니기 때문에 촬영도 절대 안 되고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나의 얘기를 듣고 가서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방송될 거라고는 이런 방법의 상의도 없었다. 제작진에게 이제 인터뷰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 뭐 근데 그거는 사실 또 이제 탐사 보도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영규 씨 입장에서는 속았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 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그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권력과 조폭이라는 제목으로 파타야 살인 사건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의 연결을 주제로 했던 그 방송은 보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대선 끝나고 오긴 오잖아요. 그래서 또 검찰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그알 사건이 있었고 그알 방송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모 검사가 이제 협박이라기보다 협조를 요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면서 자백을 해라 이렇게 뭐 그렇죠. 자백을 해라라는 취지로 해서 기자들이 너가 지금 한국에 온 걸 모른다. 그리고 근데 너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내가 SBS 그알이랑 협조를 해서 그알 3 찍어서 너 한번 말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3편을 만들게 해서 너를 뭐 공경에 처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국민적 공분을 하게 해서 지난번처럼 너 세게 맞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고 그 검사와 누구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단순히 무슨 저널리즘이나 오보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좀 검찰이 뭐 배후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타야 사건 범인 김형진 씨가 저한테 최근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미지를 잠깐 띄워주세요. 이제 봉지욱 기자님께,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2023년에도 한번 편지가 왔었는데 그 편지를 제가 그때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지금 분실을 했는데 편지가 새롭게 왔고요.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11장의 편지인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건 김영진의 자필입니다. 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는 만난 적도 도피와 관련해 어떤 도움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 전달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고 조작임을 밝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재차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2018년 4월 5일에 압송이 돼서 왔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있을 때 빼고는 계속해서 담당 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검사가 부장님이 김영진 씨한테 기대가 크다며 조사 시작 전에 톡 까놓고 얘기를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방송으로 김영진 씨랑 선배 이준석 씨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방송을 미리 이제 방송이 나가기 한 두세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2023년 법정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예. 굳이 검찰과 척을 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고요. 좀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 4월에 김영진이 압송돼서 오는데 살인 혐의나 뭐 이런 상해치사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없고 태국에 있으니까 그 태국의 기록 그리고 공범 윤명균이 태국에 있으니까 여기 검사와 경찰관이 간 거죠. 태국으로 출장 조사를. 그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출장 조사로 왔던 모 검사가 이제 김영진과 이재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너가 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로 이재명을 김영진이 찾고 그랬다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먹혔던 게 윤명균이 이재명이 누군지를 아예 몰랐어요. 아, 당시에. 그게 누구예요? 라고 해보라고 그게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여기 또 이제 편지 잠깐 세 번째 3-3 보여주시면 지금 김영진의 주장은 이제 저한테 온 편지에 검찰에서는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깊게 연관돼 방송 내용까지 맞춰가며 준비를 해가던 상태였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대목이 전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준석 씨랑 이재명 씨랑 돈 주고 받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강력부 땡땡땡 검사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 진술 다 받아놨어요. 김영진 씨는 긴 얘기할 거 없고 조사 다 끝난 거에 살 조금만 붙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충격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책을 뒤져보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관료 집단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보듯 저들은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밀실의 회유와 협박으로 유려 정치인을 사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검찰 권력을 딛고 일어선 윤석열이라는 정치 검사가 급기야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전복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해악이 단순히 사법 정의를 망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 검찰이 남긴 그 끔찍한 상처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진화시키는 백신이 되었습니다. 주권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전임 미답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찰나의 권력을 쥐었지만 역사의 영원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